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6편 마지막 편, 특이점 오면 세계 1위 될까,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차이점은요, 현격히 다른 수익 DNA입니다. 창업자 빌 게이츠의 최대 강점은 무형의 상품을 유료화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죠. 그래서 1981년에 IBM의 그 MS 윈도우 공급 계약을 할 때 희한하게도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소프트웨어 설치 계약을 맺었죠. 이걸로 떼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초적 DNA가 사용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MS 오피스, MS 365 등 다 소비자에게 과금을 직접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구글의 원초적 DNA는요, 무료 서비스예요. 구글은 뭐 검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소비자에게 돈을 안 받죠. 그리고 구글 메일, 지메일 이런 것들도 뭐 유료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무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무료로 시작한 회사다. 그럼 구글의 수익 구조는 뭐냐? 소비자에게 광고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받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유튜브도 유료 모델이 있긴 하지만 무료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판이하게 다른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수익 구조 어디가 더 탄탄할까요?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내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가 훨씬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와 마이크로 오피스는 아직도 MS의 돈줄인데요. 도대체 언제적 윈도우와 MS 오피스일까요? 1995년과 1997년에 출시됐는데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죠. 독점의 끝판왕인데, 근데 이제 스마트폰 운영체제 진입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게 물어봤습니다. 윈도우 사용자 수 몇 명이냐? 전 세계에. 그랬더니 윈도우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정확한 수치를 찾기는 어렵지만 2021년 8월 기준으로 윈도우 10 사용자 수는 전 세계에서 약 14억 명이다.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사용자 수가 월간 사용자 수가 21명이니까요. 윈도우 사용자 수 14억 명이랑 비교해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유료 고객보다 무료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서 윈도우는 대부분 유료 고객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좋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윈도우 가격을 또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게 윈도우 가격 얼마냐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 다르고 버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윈도우 10의 정품 가격은 15만원 이상, 윈도우 11은 18만원 이상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지만 어쨌든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윈도우와 MS 오피스 가격은 별개죠. 만약에 그래서 윈도우 14억 명에 지금 15만원을 딱 곱해버리면 210조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 윈도우를 사람들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존재감을 딱 느낄 때가 있죠. 새로 컴퓨터 사거나 새로 노트북 구매할 때. 이게 윈도우 포함된 거 포함 안 된 게 가격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프리도스 산 다음에 어둠의 경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긴 한데 점점 이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윈도우와 MS 오피스의 가격이 별도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MS 오피스를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MS 오피스 가격은 얼마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설치형, 한번 설치해서 쭉 쓰는 설치형만 있었다면 뭐 이제 최근엔 클라우드형, 그래서 구독형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설치형은 179,000원 한 번 내면 되고, 구독형은 뭐 사용인원이 1명이면 연 89,000원, 사용인형이 6명이면 패밀리형은 연 119,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인용 퍼스널은 연 89,000원, 6인용 패밀리는 연 119,000원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 구매형보다는 이런 클라우드 구독형이 훨씬 유리하겠죠. 매년 돈을 받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MS 오피스와 링크드인,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애저 같은 거, 퍼스널 컴퓨팅은 윈도우 엑스박스 등인데요.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 총 238조 원의 매출이 있었고요. 성장률이 18%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이 성장률이 18%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요, 2022년에 10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연간 성장률 19%. 성장률 19%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2023년 상반기 실적이 엄청 부진하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결산법인이라 2022년 7월에서 12월 실적을 2023년 회계연도로 표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매출액 성장을 보면 퍼스널 컴퓨팅은 마이너스 10%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3%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 부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부문 실적이 2023년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에 역성장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구조를 보면 그 생태계 내에서 결합을 해서 윈도우, 오피스, 클라우드, 게임, 광고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개별 사업 부문별로 점유율을 자세히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이랑 링크드인, 이 두 개 빼고는 다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거나 좀 밋밋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윈도우와 MS 오피스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과거에 버전업 했을 때 추가로 과금을 했었는데 최근에 윈도우 10을 윈도우 11으로 무료로 버전업을 해줬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건 향후 윈도우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료 버전업을 해준다면. 다행히 이제 구인 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윈도우 매출이 감소한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죠. 클라우드 애저가 다행히 꾸준히 성장을 해줬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원래 클라우드 전문가고 클라우드 퍼스트로 이제 클라우드를 성공시킨 그런 인물이잖아요. 애저 시장 점유율 2위까지 끌어올려서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을 이끌은 그런 그 섹터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긴 하는데 그 상승 어떤 각도가 옛날엔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제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애저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검색 광고 부분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 점유율이 93%,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 점유율이 3% 정도가 되는데 웹브라우저인 구글 크롬 점유율은 70%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웹브라우저 엣지 점유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검색 점유율과 그 웹브라우저 점유율이 상당히 밀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중하는 부분은 인공지능과 게임 이 두 개 분야가 신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6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과거 구글이 유튜브 인수했던 것과 거의 동급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오픈 AI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 원천 기술이 아니라서 약간 한계가 있고요. 오픈 AI 수익도 100% 마이크로소프트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수익화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요. 오픈 AI는 챗 GPT 월 $20 요금제 도입을 했고 챗 GPT 기업용 요금제도 별도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 기술을 뉴빙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검색 광고 창출했고요. 그 다음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 등에 결합한 코파일럿도 새로 나왔고 그 다음 클라우드 애저와 오픈 서비스 결합한 그런 상품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와 결합한 깃허브 코파일럿도 월 $19 출시가 됐죠. 그리고 오픈 AI 인공지능 기술을 링크드인과 결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다 적용을 하려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델라의 최종 전략은 뭘까요? 생성형 검색 엔진인 뉴빙으로 검색 시장을 공략을 하고 빙 점유율이 만약에 1% 정도 올라갔을 때 광고 매출이 2조 4천억씩 증가하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으로도 고도화해서 자연어로 엑셀 등을 활용하는 이런 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걸로 새로운 요금제, 이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고도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클라우드에게도 좋은 일이고 클라우드 점유율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판매 수익 이것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깃허브, 링크드인 이런 것들에 모두 인공지능 적용해서 고도화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숨겨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승부는 어쩌면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인 82조 원을 투자해서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픈AI 투자 금액의 6배거든요. 이게 진짜 승부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억 명의 사용자와 최고의 게임들을 손에 넣어서 만약에 합병이 승인된다면 게임 플랫폼 통한 제3의 도약이 가능한 거죠. 어쩌면 진짜 승부는 게임일지 모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이점이 오면 애플 제끼고 1위를 탈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입니다. 터무니없는 주가 고평가와 터무니없는 저평가가 일어나게 하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신약을 개발한다는 발표가 나면 1000% 급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약 개발이 만약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나면 바로 마이너스 90% 폭락도 가능한 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그렇다면
IT 회사에서 혁신 제품이 등장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애플이 2007년도에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10년 뒤의 주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뒤 10년 뒤 주가는요, 6.1달러에서 40.2달러까지 폭등했죠. 10년 동안. 5.6배의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 상품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신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82조 원, 제니맥스 미디어 9조 원, 모장 3조 원, 링크드인 31조 원,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 24조 원, 기터브 9조 원, 잔드루 1조 원, 오픈 AI 16조 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M&A 했거나 투자한 이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혁신 기업들이 투자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이런 혁신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10년 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런 그 혁신적인 기업들이 다 잘 성장을 해주고 인공지능 기술이 잘 적용되고 게임 플랫폼까지 성공한다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마이크로소프트고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라 너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인공지능과 게임사 인수가 다 성공한다면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안 가본 엄청나게 높은 주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면 최근 2년간 2021년 초에 215달러였다가 고점 345달러 찍고 지금 조정받았다가 282달러까지 좀 반등한 상태인데요. 2022년에 결론적으로 30% 조정을 받았죠. 근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칙은 20%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면은 언제나 배신하지 않고 수익을 안겨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실패하게 되면 대재앙이죠. 위약금 3조 6천억 원과 게임 플랫폼 성장 훼손까지, 게임 플랫폼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성장성이 훼손되는 효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로 구글이 대반격을 해서 경쟁이 심화가 된다면 경쟁사 대응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CEO 사티아 나델라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분의 꿈은 인공지능과 게임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이 꿈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